새벽 5시. 아직 바깥은 어둡습니다. 집 안은 조용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고 부엌 형광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전날 밤 일찍 주무셨는데도 아침마다 느껴지는 이 무거움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일어서는 것조차 오늘은 좀 힘이 듭니다. 화장실로 향하십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이 좀 부어 있습니다. 혈색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십니다. 문을 닫고 앉으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사흘째입니다. 배는 묵직하고 아랫배는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묵직합니다. 무겁습니다. 뭔가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오질 않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도 저려옵니다. 하지만 혹시 나올까 싶어 조금 더 앉아 계십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화장실에서 나오십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 한숨이 매일 아침 반복됩니다. 아침밥을 차려 드십니다. 그런데 밥맛이 없습니다. 어제 먹은 것이 아직 소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머리도 멍합니다. 커피를 한 잔 드셔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손주가 일어나서 할머니 밥 줘라고 옵니다. 평소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웠는데 오늘은 왠지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그리고 조용히 그냥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 풍경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3일 이상 화장실을 못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오래 품고 살아가십니다. 말하기도 쑥스럽고 병원 갈 만큼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느낌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년 넘게 소화기 관련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시작된 더 깊은 변화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하면 어느 순간 몸의 다른 부분들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나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 그 신호가 시작되는 이유,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장은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몇 해 전, 제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른이 조금 넘으신 여성분이었습니다. 처음 오신 날 어르신은 선생님, 저 변비가 좀 있어서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별것 아닌 이야기를 꺼내듯 살짝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도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무릎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았고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료를 시작하면서 물어보니 변비가 시작된 건 벌써 10년도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2, 3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정도였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런다고 해서 나이 들면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건 줄 아셨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셨습니다. 4일, 5일이 지나도 화장실을 못 가셨습니다. 배가 불편하고 밥맛이 없고 아랫배가 뭔가 묵직한 느낌이 항상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서 드셨습니다. 먹으면 그날은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면 다시 막혔습니다. 그렇게 약이 습관이 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3, 4일에 한 번, 약 없이는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부끄럽네요. 약에 이렇게 의지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더 일찍 알아차릴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는 변비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 말을 하실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검사를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르신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로감이 오래됐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주무셔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고요.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늘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 배가 항상 더부룩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요. 그게 힘들어서 아침이 두렵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두렵다는 것, 매일 아침이 걱정으로 시작된다는 것. 검사 결과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지보다 어르신의 이야기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연결고리의 시작이 바로 장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 변비 증상을 느꼈을 때 몸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알아차리셨더라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치셨습니다. 그 사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몸의 신호는 항상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점점 불규칙해질 때, 배변 후에도 개운하지 않을 때,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찰 때, 식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이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또는 나이 탓이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아니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조용히 묻어두십니다. 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신호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변비가 단순히 배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중심에 있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과 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장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관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의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에서 전기가 제대로 공급될 때 도시의 모든 가로등이 켜지고 신호등이 작동하고 병원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구역부터, 나중엔 더 넓은 곳까지. 장이 바로 그 발전소와 같습니다. 장에는 무려 5억 개에 가까운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숫자는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24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 장과 뇌는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장의 상태가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의 상태가 다시 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장은 뇌에 안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장이 오랫동안 막혀 있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그 신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 안에는 수백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의 집합을 장내 미생물총 혹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룰 때 장은 재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변비 상태가 지속되면 이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균이 많아지고 좋은 균이 줄어듭니다. 장 안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는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스며들고 혈액을 타고 몸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몸은 이 독소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겁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무거운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독소가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이 막히면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의 흡수도 방해를 받습니다. 뇌 기능에 중요한 비타민 B군, 엽산, 그리고 각종 미네랄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뇌는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지 않은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하려던 일이 무엇인지 잠깐 잊어버리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 이 물질의 약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세로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이 장에서 생산됩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로토닌 생산이 줄어듭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데 왜인지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꼭 여쭤보게 됩니다. 혹시 소화는 잘 되세요? 화장실은 규칙적으로 가시나요? 놀랍게도 그 대답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의 피로감, 기억력 저하, 기분 변화, 이 모든 것이 장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이 오랫동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비를 단순히 배변 문제로 보면 해결책도 변비약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변비를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린 신호로 보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 자체의 환경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약은 잠깐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리한 몸이 지금도 여러분께 뭔가를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처음엔 아주 작습니다.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는 수준. 그래서 넘어갑니다. 오늘도 바쁘니까.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싶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것이 어느새 원래 이런 거야가 됩니다. 그렇게 몸의 신호는 조용히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장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할수록 점점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꿉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은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십니까? 오전부터 에너지가 없고 오후가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십니까?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단순한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장 안에 오랫동안 쌓인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독소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가 일상에 쓰여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병원에서는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안 되며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말하려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커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도 시작됩니다. 요즘 왜 그렇게 멍하세요? 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은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셨겠지만 그 변화를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작은 일에 예민해지거나 자꾸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 이것도 장의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예민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왜 이런지 잘 모르십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 더 답답하고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어도 왠지 혼자인 것 같은 기분,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날. 이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장과 뇌의 연결이 흔들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스스로를 조금 덜 탓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의 변화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손주 이름이 헷갈리거나 약속 날짜를 잊거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나지 않으실 때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 앞에 갔는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 순간의 막막함.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꼭 치매의 시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에서 시작된 염증과 독소가 장기간에 걸쳐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의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장 건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몸 전체의 무거움입니다. 배만 더부룩한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무겁습니다. 팔다리가 쉽게 피곤해집니다. 예전엔 가볍게 다니던 길도 요즘은 힘이 듭니다. 계단 오르기도 숨이 좀 찹니다. 이것도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장 안에 쌓인 것들이 전신의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은 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5가지 신호들 중 하나라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몸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왜 피곤한지, 머리가 맑지 않으면 왜 그런지, 기분이 가라앉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놀랍게도 그 근본에 장 건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변비라는 신호를 10년 넘게 무시하셨는데 어느 날 기억력 변화라는 더 큰 신호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계속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제 그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 건강을 되살리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보조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장은 천천히 스스로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며칠 못 가서 지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를 시작하고 그것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다음 것이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드릴 습관들을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침에 물 한 잔입니다. 눈을 뜨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장은 쉬고 있습니다. 아침 첫 물 한 잔은 장에게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장 근육이 부드럽게 깨어나기 시작하고 연동 운동이 시작될 준비를 합니다. 자리 옆에 물 한 잔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쉽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 잊지 않고 드시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아침 배변 리듬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꾸준히 챙기는 것입니다.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물을 만나면 부드러운 젤 형태로 변해 장 내벽을 보호하고 변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된장국에 미역을 넣거나 밑반찬으로 다시마 무침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평소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또한 키위, 사과, 배와 같은 과일도 좋습니다. 특히 키위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엉, 영은,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엉조림이나 고구마를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으시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를 드실 때 물을 충분히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 없이 식이섬유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수분은 항상 함께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루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물병 하나를 항상 곁에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엌에 하나, 텔레비전 앞에 하나.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드시게 됩니다. 차나 곡물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의 대체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커피 드신 후엔 물을 한 잔 더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네 번째는 규칙적인 배변 시간 만들기입니다. 장은 학습을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으시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꼭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 식사 후 20-30분 안에 4분에서 10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장에게 신호를 주게 됩니다. 억지로 힘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습관이 3주 정도 쌓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익힙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날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장에게 신호를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다섯 번째는 가벼운 몸의 움직임입니다. 식사 후 10-20분 정도의 짧은 산책은 장 운동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밖이 춥거나 날씨가 나쁜 날엔 집 안에서도 좋습니다. 식후에 창가에서 잠깐 서 계시거나 거실을 천천히 몇 바퀴 걸어 다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 자체가 장에게 신호를 줍니다. 여섯 번째는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부르게 드시면 장에 부담이 됩니다. 80% 정도 드셨다 싶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먹는 속도를 조금 늦추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 날은 다음날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하시면 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이 긴장되면 장도 긴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장과 뇌는 실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는 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걱정이 많은 날, 마음이 무거운 날에 배변이 더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장노의 연결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런 작은 여유가 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장도 회복합니다. 이급 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이 장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늦게 드시거나 밤에 과식하는 것은 수면 중 장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최소 2시간 전엔 과식을 삼가시고 잠자리 환경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8가지 습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자리 옆에 물 한 잔 준비해 두시는 것.
내일 아침 일어나서 그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다음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 날 아침에는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시 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데서 오는 두려움. 가족들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혼자 그 두려움을 품고 지내셨을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르신은 안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신호를 지금이라도 알아차리셨으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르신은 잠시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어르신은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에 해조류와 채소를 조금 더, 식후에 짧은 산책, 매일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것, 거창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반신반의하셨죠. 경과를 보러 오셨을 때 선생님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년이 쌓인 것이니까 2주 만에 바뀌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반드시 쌓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3주째에 접어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변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머리가 예전보다 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 이름 안 헷갈려요. 요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이제 두렵지 않아요. 예전엔 눈 뜨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이 두렵지 않다는 것, 하루의 시작이 가볍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그 두려움을 겪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부모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하면 어느 순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몸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한 번쯤 몸의 신호를 다시 들여다봐 주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변비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어쩌면 더 깊은 곳에서 온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피로가 오래됐다면, 머리가 자꾸 맑지 않다면,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늘었다면 이런 변화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보다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신다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 식사 후 짧게 걸어보는 것, 자주 먹던 짠 음식을 오늘 하루 조금 줄여보는 것, 저녁에 따뜻한 물 한 모금 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몸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다면, 하루의 시작이 두렵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께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부모님께, 오래된 친구에게, 이웃 어르신께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건강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